같이 이번 시간은 옵션 표를 만드는 과정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회사에서 보통 주면 넘버가 있고 호수 타입, 분양 형태, 그다음 개인정보가 좀 들어가 있는데 개인정보는 영상 제작하기 전에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정보, 내가 필요한 기본 정보는 이 순번이 좀 중요할 것이고요. 이 순번은 나중에 건설사 순번하고 맞는지 확인 과정이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 사용하려고 남겨놓은 것이고, 동이 있어야 되고 호수가 있어야 됩니다. 단위 세대나 이런 모든 시스템에 있어서 동호수를 기준으로 잡고 이제 1호 세대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왼쪽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그게 평면상의 1, 2, 3, 4, 5 세대가 다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표현을 할 때는 호수 1호 세대, 2호 세대, 3호 세대, 4호 세대 꼭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로, 그래서 동호수 기준으로 작업자들하고 설명을 해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박스 수량, 위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타입이 필요하고요. 이 분양 형태에 따라서 옵션을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양 형태에 대한 것도 꼭 넣어줘야 합니다. 지금 분양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일반이냐, 여기 보시면 조합이냐, 이 두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코니 같은 경우는 요즘은 기본적으로 확장형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첫 세대에 한두 세대 정도는 그냥 일반형으로 가겠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시는 세대가 있습니다. 고집도 고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취향이니 그거는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전부 확장 도면이 확장 세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현관 중문, 일반 삼연동인지 자동 삼연동인지, 삼연동이라는 것은 문이 세 짝 달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다지 문 형태로 나오는 것이고, 일반인지 자동인지 이것은 전원 박스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방 벽 엔지니어 스톤 플러스 미드웨이 선반, 이 주방 벽 엔지니어드 스톤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집에서 보면은 벽에다가 가스레인지 후드 그 벽면 쪽에 이제 조금 음식물이 튀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좀 이쁘게 하는 개념, 말 그대로 스톤입니다. 돌로 마감을 진다. 미드웨이 선반이라는 것은 인공 대리석으로 보통 싱크대를 많이 제작을 하는데 이 자체를 다른 이름, 다른 재질의 선반으로 끼워놓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 전기 쪽에서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빨간색하고 파란 거로 칠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합, 양문형 냉장고, 빌트인 정수기용 냉장고, 이것은 일반에서만 할 수 있는 옵션, 이것은 옵션, 조합에서만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런데 양문형 냉장고, 정수기형 냉장고, 이것은 기본형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기 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빼주고, 빌트인 김치 냉장고, 빌트인이 됐든 빌트인이 아니었든 김치 냉장고 뒤에 콘센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트인 김치 냉장고 기준으로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게 천정형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를 쭉 보시면 선택 1, 선택 2, 선택 2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택 1에 안방 거실, 실내기 2대, 그 다음에 안방 거실 침실을 1, 2, 실내기 4대, 거실 1, 거실 2, 침실, 침실 2, 실내기 5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어컨용 냉매 배관 박스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정형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방이나 거실에 냉매 박스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모 회사의 기준을 보면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냉매 박스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는 타입으로 시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쪽에서는 이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차이, 이것으로 냉매 박스의 설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선택 1, 2, 이게 3이 되겠죠. 1, 2, 3 어떤 것을 하든 냉매 박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삽입을 하나 하시고 이것은 시스템이라고만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더해줍니다. 조합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기 2대, 1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삽입을 해서 썸으로 더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안방 붙박이장, 안방에 있는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붙박이장 때문에 콘센트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노란색. 안방 붙박이장도 해야 될 것이고, 후드 및 쿡탑 특화, 가르치고 홈 쿠벤이라고 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전자레인지, 인덕션을 사용하고 그 밑에 전기 오븐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요즘은 기본 사양으로 이제 현장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그 인덕션 렌지 뒤쪽, 그 다음에 전기 오븐 뒤쪽에다가 콘센트를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넣어주고요. 그리고 쇼룸형 드레스룸,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그 큰 거실, 서재가 들어가 있는 뭐 이런 쪽에 보면 슬라이딩 도어로 장을 짜놓고 그 안에다 텔레비전을 넣어놓겠다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TV, 전화, 그 다음에 콘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타입에 따라서 넣고 빼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외산 주방 가구, 외산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외산이라고 하면 유럽형이냐 아니면 일본식이냐 이런 타입인데,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일본 타입은 콘센트 위치가 상당히 낮아요. 그 사람 체형적인 게 그런 게 아니고, 그 일본 쪽에 있는 호텔, 유명한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콘센트 기준은 바닥에서 300, 350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은 특히나 150,
뭐 120까지도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의 바닥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옵션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외산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는 유럽산을 많이 선호합니다. 지금 이 현장에도 이태리산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외산 주방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산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설치하는 그 기구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설치 높이가.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도 외산 주방 가구가 있는 타입은 설치 높이, 위치 꼭 확인하시고 도면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작업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외산 주방 가구에 대한 것도 옵션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에만 특화로 적용되어 있는 옵션 중에 침실 1과 2를 분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형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조합형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분리형을 한다라는 것, 이게 참 말이 애매한데요. 침실 1, 2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침실 1, 2를 분리형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침실 1과 2를 합치는 옵션이 일반 옵션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만 이것을 합칠 수 있는 옵션을 넣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실 1과 2가 분리형이 되어 있지 않다. 조합에서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조합에 이 59 타입, 59 B 타입에 대해서 조합, 이거는 침실을 분리해서 놓겠다. 다른 데는 다 통합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조합은. 그리고 일반 가구는 다 분리형으로 갑니다. 표기가 있는 것만 분리고 표기 없는 것은 1, 2를 합치는 타입. 방을 한 개를 없애는 타입이 되는 거죠. 나머지 타입은 다 통합형입니다. 방이 하나씩 없고 조합의 경우 여기 체크된 요 세대만 분리형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등기구 위치, 그 다음에 스위치, 콘센트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복도 특화장, 침실 드레스룸. 복도 특화장, 침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간 세대, 안 들어간 세대 모든 이 복도 특화장을 적용을 한 위치에다가 콘센트를 잡아놓기 때문에 우리 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중문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얘네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숨기기. 요것도 시스템 에어컨으로 했으니까 숨기기. 요거는 시스템이라고만 하고, 요거는 일반 조합.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숨기기를 해줍니다. 이것도 숨기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실질적으로 중문에서 자동이냐, 일반 삼연동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동이냐 아니냐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요거 1번, 그 다음에 일반의 시스템 타입, 요거 2번, 그 다음 시스템 타입 중에 3번, 요거는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리고 타입이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타입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10번. 그러면 우리가 총 10개의 옵션 표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좀 수월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를 피벗 테이블화 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sum if나 다른 vlookup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쓸 것인데, 이것은 그래서 이제 부분 동호수가 나와야겠죠. 여기서 수식에 들어가서 함수 삽입, 요 여러 텍스트를 한 텍스트로 조합시킵니다. 이렇게 요거로 검색할 때 여기서 텍스트 조합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요게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 누르시고 어떤 걸 하느냐, 이것과 이것. 여기에서 F2번 눌러주시고 이쪽 화면 보세요. 여기 수식창 넣는 거 다운표 하나 넣고 다시 다운표 쉼표 엔터. 그러면 101동 201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현관 중문은 중문이라고 하고, 시스템은 시스템 일반, 시스템 조합, 안방, 푸드, 쇼룸, 외산, 침실, 이렇게만 놓겠습니다. 중문은 이쪽에 들어간 것만, 시스템 일반형은 요거, 시스템 조합형은 이거, 안방 북박이장, 후드, 쇼룸은 이거, 쇼룸, 외산 주방 가구, 침실 분리, 이렇게 하고 요 두 개도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쭉 내리고 컨트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거 두 개 같이 놓고 하면 다른 것도 같이 바뀝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를 하면 바로 위에 있는 수식을 복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끝까지 내려줍니다. 여기서 컨트롤 D.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수식 하나 복사를 해서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중문에 40세대,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249, 159, 249, 159, 그 다음에 안방부반 46, 25, 51, 1, 49. 요까지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컨트롤 1번 누르고 테두리를 넣어줍니다. 컨트롤 1번 누르시고 맞춤해서 가운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1번서부터 쭉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해놓고 요거를 이름 관리자에서 옵션 A, 그냥 옵션 A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에 있든 여기서 옵션 A라고 치면